뭐 약간 아키텍처적인 부분인데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에 있는 그 스토리지들 그러니까 뭐 오브젝트 스토리지라고 네. 하는 저비용의 스토리지를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 비용 효율적인 아키텍처를 좀 갖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이제 위에 그 컴퓨팅이라고 하는 에어리어에 네. 뭐 마스터, 쿼리, 데이터 노드 이런 식으로 이제 분산되어서 처리될 수 있는 구조를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 아까 그 비용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간성, 그 다음에 동시성 이런 부분들, 대용량 이 부분이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관련된 컴퓨팅 영역에 대해서만 이제 라이선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꽤 비용 효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네. 뭐 아무래도 다른 그 기존의 DBMS들은 이 DB 안에 전체 데이터가 얼마 있느냐 이런 게 이제 비용하고 좀 많이 연관되어 있었다 그러면 저희는 빠르게 동시성 높게 봐야 되는 데이터에 그 쿼리에 들어가는 컴퓨팅 파워만큼만 라이선싱을 하겠다. 나머지 데이터는 뭐 10년치가 있어도 그거는 뭐 크게 저희 라이선스하고 상관이 없다. 네. 이런 사상을 좀 갖고 있어요. 이 부분만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뭐, 그래서 비용이 그렇게 많은 비용이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비용 효율적이라는 표현을 뭐 근거로 말씀드리면 뭐 내부적인 아키텍처적인 것도 있지만 네. 저희가 그런 그 사상적으로 그런 식으로 네. 좀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건 그런 드루이드 오픈 소스의 구조이고 네. 저희는 이제 이 인플라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위에 이제 그 커미터 기반의 서포트, 프로페셔널 서비스 같은 것들, 네. 그 다음에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한 매니저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성능 모니터링 도구인 클래리티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위에 인플라이 피봇이라고 해서 시각화 도구, 네.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쓸 수 있는 솔루션으로 좀 제공하는 것이 인플라이 플랫폼이라고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플라이 피봇이 시각화 도구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제일 오른쪽에 태블로가 있어요. 네네. 그것도 시각화잖아요. 네. 그러면은 태블로 뭔가 그 인플라이에 있는 데이터를 인플라이 피벗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태블로 쪽으로 넘겨서 사용할 수 예. 있다라는 건가 보네요. 네, 태블로 같은 경우에는 뭐 JDBC 드라이버만 있으면 네.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네, 뭐 네. 저희도 DBMS고 뭐 예전에는 안 됐지만 어느 시점부터 이제 저희도 JDBC 아, 지원이 돼서 네. 태블로를 잘 활용하고 계시면 그냥 태블로 화면에서 저희 데이터 끌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인플라이 피봇은 아까 슬라이스 앤 다이스하고 대시보드를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좀 직관적인 도구들이어서 사실 저희 고객사 중에서는 이미 태블로를 사용하고 계시면서 추가적으로 피봇도 같이 활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태블로에 그냥 그 데이터 파이프라인으로 붙여서 활용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식이 되게 많을 것 네, 같아요. 그게 뭐 많기 때문에 아니면 커스텀 UI가 있으시면 거기에 꾸며서 그냥 그렇죠. 만드시면 되고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떠한 시각화 도구든지 뭐 다 활용할 수 있게끔 네네. 지원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비슷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네. 데이터 소스 측면에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네. 아까 말씀 주신 그 카프카 아니면은 그 AWS에서 이제 그런 스트리밍 데이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최초로 만들었던 키네시스라는 서비스 네. 이런 스트리밍 데이터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뭐 전통적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이제 좀 빅데이터 플랫폼 네. 같은데 쌓이는 뭐 하둡이라든지 네네네. AWS S3, 애저 빌랍 스토리지 뭐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이런 데 있는 거를 저희는 이제 데이터 소스로 잡고 있고요. 그래서 가져가서 우측에서 뭐 데이터 관련된 앱이라든지 그 뭐 개인화된 어떤 시각화, ML, AI 뭐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죠. 그다음에 대시보드, 네. 리얼타임 분석 이런 쪽에 이제 이런 워크플로우로 그 동작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까지가 이제 인플라이에 대한 소개인데요. 뭐 중간중간에 이제 저희 고객사들을 좀 말씀드렸지만, 네. 저희는 이렇게 좌측 세 개에 있는 보통 IT 솔루션 하면은 이제 인터널 앱, 네, 네. 내부 사용자들을 이제 보통 많이 초점해서 말씀을 드리고, 사실 실시간 이상 탐지도 보통은 이제 내부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내부 그런 감사팀이나 보안팀이나 이런 네. 모니터링 팀에서 이제 보실 테니까요. 네. 그렇지만 또 반대로 저희는 우측에 있는 그런 외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익스터널 앱, 뭐 그런 쪽에 이제 좀 많은 초점을 갖고서 강점을 갖고 있다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쪽이 아까 말씀하셨던 뭐 트위치나 뭐 에드테크나 그쪽에서 활용되는 분야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광고 페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고 퍼포먼스 분석을 광고주들한테 오픈한다고 할 때 네, 네. 그걸 내부적으로 리포트를 만드는 데 쓴다 그러면 인터널 앱일 거고 그렇겠죠. 네. 광고주한테 직접 들어와서 보세요 네, 라고 네, 하고 네. 어떤 광고주한테 포탈을 열어준다 그러면 그건 네. 익스터널 앱이 될 거니까 네. 뭐 약간의 이제 그 어디에 뭘 붙이느냐라는 네. 뭐 차이는 있지만 네. 뭐 저희는 그만큼 그 실제 사용자가 느끼는 어떤 그런 동시성에 대한 강점이 있어야 네. 좀 그런
그런 요구 사항에 이제 잘 대응할 수 있고 그런 데에서 이제 어떤 사례가 만들어졌었을 때 저희도 만족하고 고객도 만족하는 이런 솔루션 포지셔닝을 갖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동시성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인터널이든 익스터널이든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유연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라고 네네네.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 정리를 드리면은 뭐 드루이드 그다음에 드루이드라는 거는 그런 시계열성, 네. 분석, 그다음에 대용량 스트리밍 네. 이런 쪽으로 이제 갖고 있는 엔진의 기능이고 네. 그거를 좀 더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 잘 쓸 수 있는 뭐 전문가 지원, 네. 추가적인 어떤 컴포넌트들이 네. 이제 인플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러면 이제 실시간 이상 탐지와 어떤 식으로 이제 연계되는지 좀 같이 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탐지 워크플로우는 뭐 아까 이제 좀 더 세밀한 그림을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할 거고요. 네. 뭐 그 유저겠죠. 그러면 이제 그 모델이 있을 겁니다. 엔진이 있을 거고 그걸 보고서 이제 우측에 허용이냐 차단이냐. 네. 요게 이제 실제로 그 외부 사용자가 보는 그 경험치일 거고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그 데이터가 쌓이면 케이스 리뷰를 나중에 다시 하겠죠. 네. 이게 잘 된 거냐 안 된 거냐. 개선 방안이 있다 그러면 모델을 새로 만들 거고 그 개선 방안을 만드는데 이제 사후적인 어떤 애드웍으로 데이터를 야 아까 그 데이터 다시 가져와봐 해서 분석한다든가 이런 플로우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되겠죠. 네. 결국에는 그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한 데이터와 그때 어떤 엔진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이런 시계열성 이벤트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고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탐지의 인플라이의 역할은 뭐냐 그러면은 이상탐지를 수행한 모델에 대해서 지속적인 허용 차단 여부의 로그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저장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네. 결국에는 그 뭐 이게 그냥 허용했다 아니면은 차단했다가 아니라 몇 퍼센트의 어떤 수치를 갖고 스레시홀드를 갖고 판단했다 그러면 이 아까 70%로 봤던 것들 아니면 네. 60% 미만으로 봤던 것들만 다시 모아서 한번 다시 케이스 해보자. 음. 이런 데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모델 개선을 위해서 이제 학습을 하려고 그랬을 때 다양한 시점들의 다양한 관점들의 데이터 포인트라고 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좀 말씀을 네, 드렸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해서 그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새로운 모델이 딱 발표가 되게 되면 또 이제 바로 새 모델에 대해서 이제 버전을 갖고서 그 허용 탐지 여부에 대한 플래그 값들을 계속 만들어줘야 될 거예요. 계속 학습을 시켜야 그게 네. 또 어느 정도 성능을 유지할 거니까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좀 더 고도화된 고객사라 그러면 네. 이렇게 배포가 때로 됐는데 네. 뭐 갑자기 예전에 비해서 성능이 너무 떨어지면 네. 뭐 알람을 준다던가 그렇죠. 아니면은, 데이터가 뭔가 네. 잘못됐을 수도 네. 있고. 아니면 뭐 롤백을 해야 된다던가 그렇죠. 요런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네. API로 유연하게 연계되는 아. 것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인플라이가 좀 갖고 있는 강점입니다. 네. 그래서 뭐 모델 학습을 한다고 하는 관점으로 이제 좀 돌아와 볼 건데요. 그 모델 학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좀 잘 만들어져 있는 아니면 잘 그 시장에 도미넌트한 뭐 스팍 같은 것들 뭐 특히나 그 머신러닝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은 주피터 노트북 많이 활용하시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JDBC 드라이버를 통해서 많이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돼 있고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결국에 모델 학습한다 그랬을 때는 기존 데이터의 패턴을 캡처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많을수록 더 나은 모델을 생성한다는 거는 뭐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는 네, 저건 넘버 원 네, 룰이니까. 기본 사항이죠, 저건. 네, 그리고 다양한 시점으로 세분화된 데이터들을 인플라이로 수집하면서 결국에는 스파크나 아니면은 파이썬. 이런 파이썬 라이브러리 쪽으로 이제 네. 연계해서 그쪽에서 모델을 만드시고 네, 네, 네. 네, 그리고 만들어진 모델을 검증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뭐 예측을 해본다거나 하는데 이 스트리밍 데이터를 인플라이를 통해서 활용하면은 강점이 있지 않겠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역할론을 좀 가져간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델을 통해서 뭔가 그 현재 쌓여있는 데이터를 돌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와 네. 새롭게 들어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해서 이 모델의 성능이 괜찮네, 나쁘네를 판단하고 네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모델 성능이 별로네? 그러면 또 다시 데이터를 주워서 재학습시켜서 다시 그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솔루션. 그러니까 그런 큰 그림 안에 네. 그런 실시간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를
좀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전달해 줄 수 있는 데에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네. 있는 좋은 포지셔닝을 갖고 있는 하나의 컴포넌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런 것들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하시는 역할들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보통 이제 데이터 분석팀 안에 보통 네. 데이터 엔지니어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네네네. 이렇게 같이 있게 되고요. 네. 데이터 엔지니어링 쪽에서 사실은 데이터 수집 여러 하고 작업들을 같이 하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정제라든지 네네네. 뭐 이런 그런 거. 작업들을 네. 하시는데 네. 뭐 저희 솔루션만으로 다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왜냐면 프로세스가 워낙 복잡할 거니까. 근데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베네피셜한 포인트들이 지금 고심하고 계신 부분이라거나 리소스가 많이 드는 부분이라 그러면 뭐 저희는 이제 인플라이의 소속으로서 인플라이를 말씀을 드리지만 드루이드라는 오픈 소스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드루이드를 사용해서 오픈 소스로 자체적으로 뭔가 해결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어쨌든 오픈 소스니까 알아서 다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려워요. 네. 그럴 때 인플라이 쪽의 도움을 받아서 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뭐 그리고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뭐 저희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뭐 매달 미더비라든지 서밋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하고 있어서 네. 그런 거를 타겟팅하고 있는 게 뭐 저희의 어떤 꼭 고객으로 전환하는 목적을 당장에 갖고서 접근하는 건 아니거든요. 가령 뭐 넷플릭스 같은 데는 드루이드를 어마어마하게 쓰고 계시지만 저희의 고객은 아니신데도 네. 저희 행사에서 늘 발표하시고 저희랑 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글로벌 고객이셔서 네. 뭐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베니피셜한 포인트가 있을 때 네. 비즈니스를 하는 거를 선호하는 형태로 이제 회사의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되게 대인배스러운 전략이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타겟팅하는 유즈 케이스가 네. 좀 아까 광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차피 그 광고는 퍼포먼스가 돈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비용이 정당화되는 데에 들어가야 만족도도 그래? 서로 높고 그러겠네요. 네. 지속적으로 이제 네. 소위 말해서 그 드러내지지 않고 만족도 높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본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그래가지고서 이제 쉬프트라고 하는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이게 영문이긴 하지만 저희 테크 블로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거를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대로 이제 저희 블로그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저희 고객사가 재작년에 되셨고, 그 다음에 지금도 계속 그 개선 프로젝트를 계속 하고 계신 고객사고요. 네. 온라인 사기 방지를 이제 서비스로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디지털 신뢰나 안전 쪽에서는 선두 기업에 속하고요. 결국에 하는 거는 머신러닝 모델을 정기적으로 배포해서 네. 고객의 합법적인 거래를 허용하고 허위 거래를 차단하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워치타워라는 거를 관제탑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피딩하는 분석용 올랩 엔진으로 인플라이를 네, 인플라이를 활용하고 계시고 네. 원래는 드루이드를 활용하시다가 인플라이로 전환하신 사례세요. 그리고 카프카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계속 들어오는 걸 저장해서 네. 피딩해주는 이런 쪽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피벗에 대해서 아까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렇게 계속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뭐 허용하고 탐지하고 아니면 뭐 좀 요거는 뭐 노란색, 요건 초록색, 요건 빨간색 이런다 그러면은 네. 당연히 어떤 실시간 대시보드 같은 게 좀 궁금하거나 필요성이 그렇죠. 있을 텐데 네. 거기에 이제 피봇도 활용하고 있어서 피봇 화면도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쉬프트가 갖고 있는 아키텍처는 이제 우측과 같아요. 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기는 할 텐데, 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사이트에 있으니까. 네, 예, 이 아래가 이제 워치타워라는 부분이고, 파란색으로 이제 드루이드가 큼지막하게 있죠. 그 결국에는 쉬프트가 지향하는 바는 고객 레벨에서 실시간으로 이상 탐지를 수행하는 겁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걸 목적으로 네.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상 탐지가 됐었을 때 그 알람을 통해서 이제 관련된 업무와 연계하는 거죠. 뭐 관리자한테 문자를 보낸다든가 아니면은 사용자는 그걸 통해 가지고서 어떤 뭐 결제를 막는다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아니면 패스워드를 바꾸라고 날린다든가. 네, 네. 그리고 당연히 가용성이 높아야 될 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실시간으로 지원되는 루트 커즈를 분석할 수 있는 이런 플로우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워치타워라는 거하고 이 시프트 아키텍처가 하는 거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통해서 이 일상이라는 게 뭔지 규정을 하고 그걸 머신러닝을 통해서 네. 그게 이상 탐지를 그 룰 세팅을 해서 이제 그걸 수행해 보자. 그래서 그거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한테 그 서비스 영역에서 제공을 해주겠다.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그런 전통적인 보안 관제 서비스들도 이런 류의 서비스를 네, 제공을 맞습니다. 해왔었잖아요. 네, 모두 다 봤는데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그 메소돌로지가 네. 그 일반적으로 어떤 리서치된 연구에서 이렇게 통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막느냐 그러니까요. 네. 뭐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워낙 네. 너무 당연한 것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저를 식별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뭐 한국에서 결제가 일어나고서 3초도 안 돼서 홍콩, 미국에서 이렇게 연달아 결제가 일어나면 이건 뭐, 네.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네. 가능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 외에 이제 조금 더 세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뭐 정확하게는 나도 잘 모르는 것들, 그런 것들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뭔가를 좀 해보자고 했었을 때 요걸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의 전통적인 것들은 사람의 힘으로 그런 거를 다 해왔었고 네네. 기존에 뭔가 막아왔던 방식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왔었다면 지금은 그 케이스가 너무도 다양해졌고 일일이 그걸 다 검증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그 영역은 ML한테 맡기고 대신에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저 데이터들만 빠르게 처리를 하면은 궁극적으로 실시간으로 그런 이상 행위 탐지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에는 데이터가 뭐 결국에는 그 사람이 세팅하는 것보다 궁극적으로는 네. 더 똑똑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 그렇죠. 데이터 사이언스의 기본 근간이니까 네.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는 결국에는 언젠가는 이제 맞춰지겠죠. 네, 네, 네. 뭐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았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건 뭐 네. 데이터 그건 어쩔 수 사이언스의 없을 것 같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건 똑같은데요. 머신러닝 프로세스는 현재 배포된 모델을 기준으로 허용 차단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계속 수집을 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거 바탕으로 이제 리포트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로 특정 시점이 되면은 이제 그 VM들이 쫙 떠져가지고 그 주피터 노트북 환경으로 구성이 돼서 네. 새로운 모델에 대한 학습을 이제 또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모델이 있으면 이걸 바로 배포하기 전에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해서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증을 해보고 네.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다 하면 이제 배포해보고 다시 1회 단계를 반복하는 이런 식으로 계속 모델을 고도화해 나가는 이런 머신러닝 프로세스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뭐 이게 MLOps잖아요. 네, 뭐 비단 쉬프트뿐만 아니라 모두 다 MLOps 하는 데들은 큰 관점에서 다 이렇게 되어 네, 있고 그 네, 세부에 있는 룰 세팅이 어떠냐. 그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겠죠. 네, 그렇겠죠. 뭐 데이터 거버넌스도 있을 거고 네, 네, 데이터의 웨이 중요도도 있을 거고 네. 프로세스도 있을 거고 그런 네. 것들은 이제 각 고객사나 각 인더스트리마다 갖고 있는 그런 시크릿 소스 같은 것들이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플라이의 역할은 뭐 첫 번째 확장성 높은 실시간 이벤트 데이터를 수집하는 도구. 네. 그러니까 머신러닝 모델에서 나오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제 수집하는 거. 그 다음에 실시간 집계와 쿼리를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 스토리지. 그 인플라이가 시계열 데이터들을 좀 잘 모을 수 있는 기능들을 좀 갖고 있는 엔진이다 보니까 네. 엔진 레벨에서 사실 데이터를 그 실제 로우 데이터 대비 그래도 10배 정도 압축할 수 있는 자동화돼서 압축하는 그런 기능들을 좀 내재하고 있어요. 네. 오늘 상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서 꽤 비용 효율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브젝트 스토리를 많이 활용한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TCO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네, 부분들이 그러네요.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집계된 시계열 데이터를 이제 모아서 이상 탐지를 수행해 가지고서 또 이제 리포트를 제공하는 네. 요 아래쪽 실시간 대시보드 쪽. 네. 그 다음에 학습을 위해서 라벨링이 돼 있지 않은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미 야 이런 데이터야라고 알려져 있으면 네. 학습에 이제 방해가 되는데 네. 그런 데이터들을 과거의 실 데이터들을 새로 이제 여러 관점에서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새로운 머신러닝을 알고리즘을 학습하는 데에 기반 데이터들을 제공하는 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래에 그려진 프로세스처럼 여기에 이제 활용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4번 항목이 과거에 아까 말씀하신 어떤 성격이 정의된 네. 이미 정의가 돼서 이거는 이런 류의 데이터야라고 정의가 확실히 됐는데 그걸 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돌려서 뭔가 그 성격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건가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저도 100% 그 예전에 다른 데서 들었던 얘기인데 네. 뭐 사람의 키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네. 지난 10년간은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았던 팩터가 오. 어느 순간 중요해 네, 볼 그럴 수 수 있죠. 있는 물론 그 데이터가 기반에 있어야겠지만 네네네. 뭐 그런 것처럼 그 어느 시점에 돌아보니까 옛날에는 별로 웨이트를 안 줬던 네. 어떤 그 수집을 하고 있었던 네네네. 데이터들을 새로 좀 다른 관점에서 모아서 한번 이걸 통해서 학습해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들을 해볼 수도 있고 네. 그런다 그랬을 때는 좀 과거의 데이터들을 좀 많이 갖고 있으면서 네. 좀 빠르게 여러 로직으로 데이터들을 필터링해서 모아서 테스트해볼 수 있는 환경을 좀 빠르게 구축하는 데에 기반 DBMS로 드루이드가 활용되고 있다 그러면 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실시간으로 새롭게 수집하는 데이터만을 위한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미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그런 기업들도 활용하기 되게 좋겠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뭐 이미 그런 분들께서는 이제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특히나 뭐 네, 저는 계속 데이터베이스 인더스트리에 있었는데 네.
뭐 데이터 분석이나 어떤 머신러닝을 하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저희 제품을 쓰냐 안 쓰냐 아니면 어떤 제품을 쓰냐가 아니라 과거의 데이터를 얼마나 잘 갖고 있느냐 그 잘이라는 표현이 보관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네. 얼마나 잘 정제되어 있는지 그렇죠.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의 키가 있는 거고 네. 만약에 프로세스에 인플라이가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인플라이가 어느 정도 약간 강제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서 사실 시계열 데이터를 좀 잘 저장할 수 있는 부분들은 네. 많이 좀 내재화되어 있다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저장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인플라이가 적용되면은 그 데이터를 잘 분류해서 저장하는 데에도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겠네요. 네, 저희가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하는 시점에 네. 결국에는 데이터를 좀 이렇게 결국엔 어떤 식으로 저장할지를 규정을 하게 되어 네, 있고 네, 네. 거기에서 좀 오늘 오늘 준비하진 않았지만 뭐 GUI 환경으로 좀 이렇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구들이 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인플라이 기능이 아니라 드루이드가 원래 갖고 있던 사상에서 네.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라 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모든 데이터를 뭐 드루이드나 인플라이로 모아서 성공을 보실 수 있다는 거는 아니지만 적어도 시계열성, 이벤트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좀 잘 정리하고 네. 잘 모아두는 데에 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여기 있는 게 이제 인플라이 피봇이라는 실시간 대시보드인데요. 네. 그냥 지금은 뭐 슬라이스 앤 다이스 이런 GIF가 없기 때문에 그냥 대시보드로 보여지는데 네. 결국에는 모델이 새로 배포가 됐었을 때 뭐 이런 어떤 추이 그래프들이 지속적으로 똑같이 유지가 되는지 네. 아니면 뭐 유입 경로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네. 이런 것들을 실제 현업단에서는 이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보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좀 쉬프트라는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인플라이가 그 전체 머신러닝 그 파이프라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네. 뭐 결론은 이제 한 장으로 좀 짤막하게 정리를 했는데 인플라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실시간 데이터를 입수, 집계, 전달하는 데 최적의 성능을 가진 데이터베이스. 여기서 최적이라는 거는 뭐 비용 효율적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오늘 표현을 네. 드렸습니다. 머신러닝과 그 다음과 같이 연계되어서 이제 유기적인 연동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모델이 있었을 때 그 실시간 모델이 탐지하는 그 여부에 대한 허용, 차단 여부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로그성으로 수집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뭐 실시간 대시보드를 구성한다든가 알람과 연계한다든가 어떤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이제 활용한다는 네. 거. 그 다음에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모델 학습의 데이터 포인트를 생성하는 부분.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인플라이가 좀 효과적인 영역을 담당할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권이나 이런 핀테크 쪽이나 아니면 온라인 쇼핑몰을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는 사이트들에서 네. 이 인플라이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계신 그 케이스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보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 초반에 뭐랄까요, 그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범위가 매우 넓다라고 일단은 인지를 하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어떤 부분부터 손을 대서 이거를 구성을 해야 될지도 되게 막막한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뭐 데이터 정제 단계에서 포기를 한다던가 데이터가 수집이 되는 게 이게 너무 뭐 속도가 느려서 포기를 한다던가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써보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어떤 분석 프로젝트의 그 구축 기간도 계속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봤었는데 그게 제 생각에는 뭔가 내가 분석하려는 그런 범위를 초반에 제대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그 모든 그 결국에는 그 아까 솔루션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 프로젝트를 아니 이 제품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 정의가 가장 네, 중요한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뭐 그런 부분이 이렇게 명확하게 해결이 됐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볼 거냐라는 게 분명히 또 차이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분석에는 드루이드 인플라이가 최적이라는 거로 오늘 결론을 좀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래가지고서 이제 클릭스트림 아니면은 뭐 그걸 바탕으로 하는 게 결국엔 사용자의 어떤 패턴을 분석해서 타겟 마케팅을 한다던가 유입 경로를 분석한다던가 방금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를 탐지한다던가 네, 그러니까요. 이런 거에는 이제 저희가 좀 강력한 강점을 갖고 있고요. 대신에 뭐 그런 데이터 분석의 영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다만 어떤 시계열성 데이터를 가지고서 뭔가 이제 분석을 하시고자 하거나 뭐 꼭 그게 머신러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분석이라는 거는. 그런다고 하셨을 때는 뭐 저희가 실제로 최근에 이제 만나고 있는 고객사분들 중에서는
가봤더니 저희가 적기인 때도 있고 저희가 너무 이르게 온 경우들도 있고 네. 아니면은 뭐 이미 다른 프로세스를 갖고서 이미 하고 계신 경우들도 있고 네. 그거는 개별 또 소위 타이밍이라는 게 다를 것 같아요. 근데 그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유즈 케이스에는 좀 자신이 있는 편이고 국내에서는 이미 그래서 그런 걸로 좀 성과를 보고 있고 만에 하나 그런 부분으로 이제 고민하고 계신 오늘 이 참여자분들이 계신다 그러시면은 네. 여기 마지막 장에서 연락처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렇게 같이 영업 담당하고 있는 윤성전 네. 기사 통해서 문의 주시면은 네. 이런 그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를 갖고서 네. 시계열성 데이터, 이벤트 데이터를 갖고서 뭐 분석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업무들을 좀 같이 꾸며볼 수 있을지 네, 이런 네. 것들은 저희가 같이 논의드리고 기회가 있다 그러면 이제 협업 포인트로 만들어가는데 이제 많은 관심을 좀 갖고 있으니까 예, 부담 갖지 않으시고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게 그러면은 기존의 이런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이미 이렇게 잘 수행해서 하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랬는데 실시간 데이터 측면에서 뭔가 성능상의 좀 불만? 이런 게 있는 고객들이 인플라이를 도입하면은 그 분야에 있어서는 뭔가 성능 개선 효과를 누릴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실제로 국내에서 발굴한 고객,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그렇고 네. 되게 이런 패턴들이 네.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이전에 있던 로직이거든요. 근데 음. 그 로직만 이제 예를 들어서 DW가 이만큼 있는데 네네네. 그 로직만 한 뭐 전체 DW에서 한 5% 10% 되는 비중으로 그것만 가져왔었을 때 이제 뭐 비용을 좀 많이 아끼면서 네. 동시성은 높이면서 아, 실시간성은 또 지원되면서 네네네. 그래서 좀 만족도를 가져가신 경우들이 아. 있어요. 뭐 어떤 제가 이전에 하던 어떤 제품들처럼 네. 기존에 있던 거를 완전히 빼내고 네. 이런 것이 그런 게 아니라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딱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네. 그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다. 아. 네, 그런 관점에서 좀 협업 포인트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리고 그 뭐 여러 가지 또 프로세스가 있어가지고서 내부에 뭐 이렇게 얽히고 설킨 어떤 그 데이터 정제 처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해서 네. 만약에 이제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음에도 또 그게 아닐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라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뭐 궁금하신 점이나 네. 이렇게 한번 검토해 네, 보실 네. 의지가 있으시다 그러면 네, 언제든지 어떤 형태로든 연락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네. 뭐 굉장히 반기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예로 들어주신 이런 이상 탐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실시간으로 그거를 탐지할 효과가 있는 거지. 기존에 과거에 쌓여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 이상했네? 이미 문제 발생했는데 뭐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상 탐지 영역에서는 이런 인플라이 솔루션이 매우 유용하게 활용이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 많이 드렸지만 에듀테크, 핀테크, 뭐 보안 관제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기존의 분석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라도 이런 인플라이가 포인트 솔루션으로 딱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역에 있어서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성능 개선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하는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딱 시간이 알맞게 끝났네요. 오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